네,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 한 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을 보면은 그냥 계속 불장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과거에 비해서 공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수요를 받쳐주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분양되고 나면 바로 완판. 인기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초피가 형성돼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금액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전매 시장도 어느 선까지는 이제 거래가 활발하다가 지금은 약간 뜸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들 굉장히 핫하게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이 늘면서 이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내가 원하는 현장들이 있었는데 못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는 그 현장 주변으로 오피스 건물들도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한 현장들을 보면은 송파구, 향동, 아니면 송도, 시흥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굉장히 잘 됐던 지역 쪽으로도 오피스 분양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거래도 생기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지어지는 오피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모두 기업이 입주해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엄연히 따지면 용도가 전혀 다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과연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모양, 외관 가지고는 따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 연면적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오피스는 5,000평에서 8,000평 정도로 많이 지어지고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가끔 이제 5,000평, 6,000평, 7,000평, 8,000평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봤을 때 10,000평 이상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면적 가지고도 일단 1차적으로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연면적이 비슷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물 규모, 외관만 가지고 이건 오피스다, 지식산업센터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건물의 용도를 보면은 오피스의 경우 업무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입주해서 업무시설,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일반 업무시설과 다르게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있고 업종 제한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음은 주택수인데요.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모두 주택수와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강력해진 주택 규제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매 제한 역시 두 개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받았다가 얼마든지 되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대출입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피스의 경우 대출을 60%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8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출 비율은 일반적인 거고, 여기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신용도에 따라서 그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오피스는 당연히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이기도 하지만 공장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공장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 제한입니다. 오피스의 경우 특별히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호실에 피해를 준다, 이런 업종만 아니라면 입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업종 제한이 아예 없고요. 대신 지식산업센터는 업종에 제한이 있죠. 모든 업종이 다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입주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지식 기반 산업, 정보통신이라든가 IT 부분에 첨단 산업이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 업종 제한에 대해서 많이 문의 주시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이나 무역업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업무 지원 시설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추가해서 그 업종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세제 혜택입니다. 오피스는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취득세 납부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있죠.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일반 오피스의 경우 평당 관리비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책정됩니다. 평당 4,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이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호실 개수에 따라서 관리비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면적입니다. 일반 오피스 건물은 서비스 면적, 발코니라고 하죠. 이러한 공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오피스와 달리 이러한 서비스 면적이죠. 발코니가 제공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하진 않았지만 주차 공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걸 보면은 호실당 한 대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대표님만 차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아예 대형 건물이 아닌 이상 방문객 주차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오피스보다는 그래도 주차 공간이 꽤 쾌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서울권에 지어지는 곳들 중에서도 연면적이 작거나 아니면은 업무용 위주로 공간을 설계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주차 공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일반 오피스 건물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호실의 면적에 따라서 주차 공간이 정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주차 대수 외에 추가로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문객이 온다라고 했을 때 방문객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오피스랑 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네, 이 정도면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냥 저는 상담할 때 오피스랑 지식산업센터 말씀드리는 게 우선 대출 비율 60%와 80%, 그리고 관리비 10,000원에서 30,000원, 4,000원에서 6,000원,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주차 공간을 갖췄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피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투자하시는 목적에 맞게 여기가 시세 차익이 오를 걸로 예상한다,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임대 수익을 따져보니까 수익률도 꽤 괜찮다, 그럼 투자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는 저는 투자를 비교해 봤을 때 오피스보다는 지식산업센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께서 이러한 부분들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